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행가 정영기입니다. 교사의 순환시대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폭행한다든가 문제를 삼아서 이번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사건처럼 비극적인 사건으로 맺는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 흑산도에 성가는 초등학교 그 여교사가 또 주민들에게 학부모와 연계된 그 주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건도 일어나서 또 세상이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학부모와 교사의 위상도 갈등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에서는 대도시에서는 대개 학부모들이 굉장히 입김이 셉니다. 이번 서초, 서희초 같은 데 보세요. 서초구 하면은 이 법조팀들이 많이 머무는 곳 아닙니까? 거기 법원가 있고 그래서 교대도 서울교대도 그쪽 근처에 있던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은 수도권을 선호하는데 서울을 선호하는데 거기에 가면 교육 여건은 옛날 같으면은 제가 발령받은 그 86년 그때만 해도 떠도는 소문으로 우스개로 초등학교 교사 집 2층에 중고등학교 교사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강남구 서초구 같은 데서는 촌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건 벌써 30년 전 이야기고 그때는 학부모들이 그렇게라도 자기 자녀를 잘 봐달라고 하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옛날에 좋았던 곳이 훨씬 더 힘든 곳이 되었죠. 그런 어떤 그 교사들이 순환을 당하는 데는 자업자들, 자기만 생각하고 교육 현장에서 그런 비리가 뭐랄까요 난무하는 상황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 물론 정교조가 그걸 그 한 측면도 있지만 정교조의 공은 그런데 돌릴 수 있지만 그 뒤에 이 교육을 정치화했다든가 아니면 이제는 패배한 이념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런 쪽을 추종하는 그런 쪽에 기울어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성직을 노동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뭐랄까요 그 세속화하면서 이 교권을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그 자업자 등론이 나오는 거죠. 그밖에 선배 교사들이 비나 존지나 체벌이나 어떤 편애나 모욕이나 이런 것 저런 것을 목격한 지금 40대 안팎의 학부모들이 스스로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들한테 들어서 교사에 대한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뭐 교사뿐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뭐 서초동에 있는 판사들 안 그럽니까? 대부분 그 김명수는 안 그러고 대통령을 지낸 법조인들 노무현 뭐 문재인 윤석열 안 그렇습니까? 권위 시대는 갔기 때문에 옛날에 그 뭐랄까 권위를 누리던 사람이 지금도 그 권위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교사들이 유난히 순환을 당하는 측면이 있죠. 왜 그런가? 교육은 여건이 다릅니다. 지방 읍면 같은 데는 지금 정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 그 한 사람이 뭐 한 2년 전에 병에 퇴직해서 아주 잘하는데 한 학교에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전라북도 경우 그래서 한 50명 이하 되는 학교가 즐비합니다. 맨 단위에.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는 인원은 채우고 있죠. 25명 안팎 그러던가요? 하여간 25명에서 30명 안팎 되는 그 학생들을 다 채우긴 하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역시 학부모들의 위상, 학생들의 위상이 세죠. 그 가장 강력한 곳이 수도권일 텐데 거기에서도 역시 서초구는 알아줄 판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막강한 초격찬하는 부모와 그 다음에 이제 신임교사 이제 작년에 뭐 처음으로 1학년 담임했다고 하니까 올해 2년차라고 하니까 최강자와 최약자가 학부모와 교사로 만나는데 교사가 순환을 당한 셈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교대가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가 교대가 왜 이렇게 그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은 이 교대가 너무 단조롭게 교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사대 나왔지만 한 사람도 사대 나왔지만 제수 씨는 초등학교에 있고 조카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대를 나온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 그 교대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대가 11개던가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4대 초등교육과가 있던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교원대까지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초등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학교는 한 12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전라북도 경우에는 전주교대에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어찌 보면 선후배로 얽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조롭다 보니까 선후배인데다가 거기다가 교장이고 교감이고 그러면 교사는 수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학부모 편을 들어버리면 교사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무슨 뭐 그 한국 교총이니 무슨 뭐 전교조니 그쪽도 단체 중심으로 돌아가지 일개 교사의 애로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서초 그 서희초등학교 그것도 바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대가 그렇게 단조로운데 이걸 통합하려고 해도 제가 그 마침 80년대든가 90년대 초에 교대 시간 강사로 나간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때 전주 교대하고 전북대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수업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 교대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아주 순진도 하고 저는 뭐 제 의견을 똑바로 말하는 스타일이라 통합해야 한다. 어디로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교육적으로 봐도 그리고 학생들 당신들을 위해서도 장래를 위해서도 통합해야 한다 그랬는데 요전에 뭐 그 부산 통합한다고 했는데 그 뭐 예산을 준다 무슨 그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총동문회에서 부산교대 총동문회에서 이렇게 교대들은 동질적이면 자기 그 인생의 폭도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부모가 대응하는데도 벌써 문제가 됩니다. 만일 이 서초초등학교에 가서 서희초등학교에 가서 서초 법조인 옆에 있는 그 학교에 갔다 하더라도 전북대만 해도 법학대학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학대학원이 있는 데서 초등교사 자격증을 땄다 하면은 그래서 임용고시 봐가지고 초등교사가 됐다면 법학대학원 있는 사람하고 이를테면 동아리를 같이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데 가서 무슨 공부를 했다든가 수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강좌를 들었다 하면은 법조인들 그리고 그리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법조계 나가는 사람들 그 친구들 뭐 별것도 아니구나. 아니 대통령 법조인 출신도 별거 아닌데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문화 충격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위축시키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과 대응할 수 있는 그들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대생들끼리만 모아놓으니까 전부 이 전주교대 같은 데도 뭐 한 지금 200명이나 뽑나? 200~300명 뽑으면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합쳐야 뭐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4년 내내 다니는 거예요. 대학원도 또 거기 다니고 발령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도 그냥 선후배를 이렇게 얽혀버리고 그러니까 동질적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인생살이가 힘든 거죠. 교육활동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여학생들 많은데 그렇잖아도 순종적인 사람들이 교대에 많이 가는데 이렇게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교수들한테 교대 교수들 중에 초등학교 현장 경험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리고 교육대학원생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현장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 없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경험해도 오히려 그걸 왜곡하는 수가 있는데 오래된 경험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사실은 교사들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시골에 있다가 전주 오니까 교사들이 그냥 3, 3, 5 파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그게 벌써 80년대니까 3,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일수록 개인주의와 파편화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장들은 대개는 승진 점수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좀 무책임하게 관리합니다. 국공립이 특히 그럽니다. 승진하고 옮겨 다니는데 뭐랄까 능력이 있을 뿐이지 학교를 경영하고 그 학교에서 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시골에 있으면 또 큰 학교를 옮기려고 하고 옮기는 데 익숙하지 학교를 경영해서 이 학교를 좋게 하려는 그런 의식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골 학교에 발령 맞자마자 떠날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줄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점수를 따가지고 어떻게 서류를 잘 뭐 써서 무슨 뭐 보고서를 잘 써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경영에
본래 익숙하지 않은데 운영 능력이 없는데 미숙하게 합니다. 무책임하게 관리합니다. 보신적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회피적으로 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그 안에서 밖으로 안 새나가게 만들려고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맡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의 부모가 딸려 있죠. 그 다음에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딸려 있잖아요. 그럼 6명이 딸려 있습니다. 6명. 초등학교 금이 오기야 그 학생 키워서 이제 1학년 가면은 사회 초기와 그 시기에 기 안 죽게 하려고 6명이 덤벼서 12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20명만 된다 하더라도 100몇 개요? 100개가 넘잖아요, 눈이. 그것을 20살짜리 햇병아리 교사가 견딘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냥 그 교대에서 단순한 사람들과 동질적인 사람들과 그렇게 만난 사회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아서 숲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 담대하게 그 솔로몬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어떤 다윗의 지혜 이런 것 저런 것을 겸비하기가 자기 교육 여건이 자기 그 성장 배경이 생애 주기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개. 그리고 그런 미숙한 관리자 밑에서 근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공립은 특히 순환을 해가지고 이 시골 학교나 이런 데 보면 뭐 거의 막 어떤 때는 3분의 1 절반 안팎이 막 움직입니다. 1년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교장이 아무리 어떤 경영 철학을 지속적으로 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를 않죠. 그래서 사립학교한테 뒤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드물잖아요. 이래서 그런 데다가 초등학교 교사는 한 대여섯 과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9과목 안팎 되는 걸 거의 혼자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그 중등자격증 가진 교사들이 많이 남아갈 때, 임용고시에서 많이 떨어질 때, 교과 전담 교사라도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어라든가 이런 전공이라도 중등교사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초등교사 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자. 때 철저히 그것도 역시 교대 출신들이 막았습니다. 자기 자리 안 뺏긴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초등교사뿐 아니고 자기 자리,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하는 기능이야 뭐 정치인들이 최고조를 보여주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왔다 갔다 해야지. 과목은 그렇게 7, 8개나 되지. 그리고 고학년, 저학년 나누지도 않지. 보조교사도 뭐 제대로 없지. 그러니까 전문성을 추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다가 막내한테 기피학년, 1학년 거리면 1학년 맡기고, 어느 학교에서는 또 6학년 거리면 6학년 맡기고, 업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지도라든가 학폭 문제라든가 이런 거 꺼리면 그렇다고 월급 더 줍니까? 승진 점수 줍니까? 국가 평가할 때 평가 더 좋게 줍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언제 보겠다고 교사들끼리도 어떻게든지 그 업무 분장 할 때 2월 말경쯤 해가지고 까다로운 업무 안 맡으려고 중학교 같은 데서는 담임 맡기 싫다 안 맡으려고 뭐 병가를 내고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다수 교사들이 좋고 대다수 학부모들이 좋은데도 까다로운 학부모 만나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좀 문제교사랄까요? 그런 사람 만나면 학교 운영하는 사람도 골치를 앓습니다. 그런데 교대를 나온 사람에게는 본래 여학생 많은 데서 그렇게 그 동질적인 수능적인 사람들끼리 살다 보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고객지일주의가 돼가지고 요새 어때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자녀는 한둘밖에 안 두니까 과잉보호를 하죠. 먹고 싶다면 금방 줍니다. 원하는 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뭐 민주당 뭐 정교조 여기 관여해가지고 또 진보 교육감들 여기도 전라북도도 김수환이 12년인가 하면서 참 인권 그건 빠르더라고요. 학생들 실력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아동 학대를 중시하고 학생 인권 해줘야죠. 물론 그동안 교사들이 이렇게 그
학생들을 함부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아무튼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 인권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냐 가정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과잉보호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고객이 최고다. 손님이 왕이다. 그러니 교사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오고 우리는 촉법, 우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에 의율하지 않는 그런 나이야 하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걸 아는 5학년, 6학년들은 요전에 어디 양천인가 거기서는 또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을 그것도 뭐 아주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행하는 일도 옛날에 비하면 그러나 이제 이 전국적으로 봐서 교사가 아직도 힘이 세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나 서울 이런 데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위상이 옛날 같지 않다 보니까 교사들이 어찌 보면 순환을 당하는 거고 크게 보면 이제 옛날에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뭐 세상이 뒤집힌 것이 일어난다 말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교사들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좋은 학부모가 많기는 많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문제 부모 하나가 문제 엄마 혼자가 일당 100입니다. 일당 1000입니다. 하나가 1000을 당해요. 아무튼 이 학부모의 교사 무시, 교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정적인 자기가 부모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친구 엄마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들었거나 직접 학교에서 겪었거나 그런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부모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사 행동을 지금 평가하면서 옛날에 나쁜 감정까지 더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진짜 진상 부모랄까요? 진짜 문제 부모 만나면 뭐 민원에 신고에 그냥 당장 상부기관에 교장에 법적 어떤 절차에 이것저것에 그러니까 아동학대 그것도 뭐 특례 같은 데서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무고로 끝난다 하더라도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교사는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고로 신고한 학부모에 대응할 방법이 없대요. 그 다음에 무고죄로 다시 그러니까 맞고소를 한다든가 맞대응을 할 방법이 없고 또 교사로서는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번 서희초등학교 거기에서도 학생들끼리 아무튼 서로 싸웠나 다퉜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아마 굉장히 압박을 했는지 아무튼 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뒤에 이제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똑똑한 부모들이 있는 곳일수록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특히 아빠가 직장에 나가고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집에서 애들 하나 제대로 못 보고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면 남편한테 추궁을 당하니까 자기 책임을 잘하려고 자기 자녀는 자기가 키워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투철하다 보면 엄마들이 또 무리를 하는 수도 있고 또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사실은 아빠지만 저는 낮에 학원을 했기 때문에 엄마들하고 학부모 활동이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리고 또 학원에서 대부분 상담할 때 엄마를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애로도 있고 저도 학원에서도 어찌 보면 진상엄마 만나면 정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지장을 좀 줄 정도로 학원을 하는 데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할 정도로 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학원할 때는 오죽하면 그랬죠. 동의하면 전념하라. 동의하지 않아도 전념하라. 싫으면 떠나라. 학원이니까 그럴 수 있었죠. 싫으면 떠나라. 그리고 다 떠나면 나 문 닫겠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보다 안 떠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행히 학원하는 동안에 뭐 밥 먹고 살았는데 아무튼 교대는 이거 좀 통폐합하든가 이거 크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를 향유해서 이 융합의 시대에 초등학교 교사든 중고등학교 교사든 좀 다양한 문명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그건 해외 여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문화를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준비합니다. 탐내게 됩니다. 법조인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조인들 너무 우러러보고 고시패스자들 너무 우러러보는데 저도 논술학원 하면서 법조인들 많이 보고 그러는데 무시할 건 없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보세요. 법조인들 대통령. 문재인 보세요. 그리고 노무현.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나왔던 그 이재명 하며 홍준표 하며 사실 괜찮은 사람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얼마나 문제들 많습니까? 여의도에 어찌 보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많이 모여있고 이 대권 꿈꾸는 사람 중에도 정말 얼마나 문제 있는 근데 법조인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선생들이 그 법조인들보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뭐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사회를 밝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법조인들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좀 덜 벌 수는 있죠. 돈에 그렇게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서초에 사는 사람이 30억, 50억. 아니, 3억 있으면 어때요? 3억 있는 사람보다 30억 있는 사람이 10배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10배 행복하다 하더라도 교사한테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악성민원을 하면서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흰말입니까? 그게 선입니까? 그게 공정이고 정입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문제 있는 교사들도 있어서 학부모한테 문제제기를 당해야 할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교사 하나가 정말 문제를 잘 풀면 그 학급이 좋아지고 여러 사람이 좋아지는데 학부모 하나가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사의 앞길을 막으면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주게 합니다. 저는 사실은 학생들 수업하면서도 저는 공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장 주는 거 아주 싫어했고 학부모가 제 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그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아니 자기 싫으면 자기나 말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 인생까지 지장을 주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학부모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교사의 순환 시대에 교사가 자초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측면도 있고 아주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방송한다고 하니까 우리 안사람은 그냥 학부모들에 대해서 문제가 그 시골학교에 근무하면서도 말년에는 그 교직 말년에는 시골학교에 근무하면서도 지방 읍면에는 그렇게 조선가정, 한부모 가정들 또는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던가요? 그 자녀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 일당백하는 부모들도 그 시골에도 있기는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문제의 교사가 적을수록 좋고 문제 부모가 적을수록 좋고 문제 학생이 적을수록 좋은데 참 세상이 핫수상하니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담대해야 됩니다. 이런 그 시대에는 담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참 제한해야 돼요. 학부모들한테도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뭐 마침 교직에도 있었고 안사람도 그랬고 주변에만 해도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 문제 뭐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